첫 번째 발표는 대규모 부문 경기 광위고등학교 사례입니다. 광위고등학교는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학교로서 31학급 대규모 학교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특성화 영역에서 고교학점제, 공감과 선택권 확대로 미래 설계 역량 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반고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담당자 이용주 선생님께서 첫 번째 사례 발표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위고등학교에서 융합과정 부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홍주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 프로그램 제목명은 고교 학점제, 공감과 선택권 확대로 미래 설계 역량업이라고 지었는데요. 이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한 포인트는 교육 공동체의 공감 형성과 그리고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을 확대해서 미래 설계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컨설팅을 잘 제공을 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네. 이렇게 7가지 단계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학교는 2013년도에 개교해서 2018년도에 고교 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이 되었고요. 2019, 20, 21년 만 3년째 운영 중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는 교육부 지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2021년도에 많은 예산을 배정받게 되었는데요. 덕분에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학년, 3학년들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26개의 교과 교실과 ICT 수업과 그리고 교과 프로젝트 활동을 할 수 있는 13개의 특별실을 이렇게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의 여건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2020년도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교사 공동체의 협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선생님들 간의 공감이나 그리고 같이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를 운영하는 가운데에서 생기는 그런 불안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용기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앞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목적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자원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한 상태였고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는 고교 학점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좋은 여건이었지만 매년 고교 학점제나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의 이해가 수준에 못 미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경을 썼던 부분들이 과목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컨설팅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로드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들은 교원 공동체의 민주적인 협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부분이었는데요. 아까 그 특강 시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 말도 굉장히 마음에 많이 깊게 새겨졌는데 저희 학교가 잘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교육 공동체 간의 협의 문화가 민주적으로 잘 운영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부분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작년까지 잘 우리가 풀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과 믿음이 구축되었던 것 같습니다. 연말에는 부서별 성과 분석을 실질적으로 하면서요. 다음에 고교 학점제를 좀 더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일까 논의를 하고 그리고 경감해야 되는 업무가 뭐가 있는지를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 신학기 그 교육과정 워크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연말이 열리는 성과 분석을 할 때 이미 그 방향까지 논의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작년 2월경에 3일 동안 실시되었던 교육과정 워크숍 내용인데요. 우선 첫째 날에는
만남과 비전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습니다. 첫날에는 광희고등학교의 문화나 고교 학점제 교육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활동으로 이루어졌고요. 이때 실제로 이전 연도에 전입해 와서 1년 동안 저희 학교에 적응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새로 전입해 오신 선생님들의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를 바탕으로 해서 교과협의회 시간을 가졌고요. 네, 두 번째 날에는 수업과 배움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해서 우선 오전 시간에는 수업과 관련된 특강 시간을 가졌고요. 오후에는 광희고등학교에서 1년 동안 수업을 진행했던 많은 선생님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실제로 어떤 수업을 진행을 했는지 아주 생생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학생들이 수업과 배움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소그룹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나 수업 방법에 대한 교과 협의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요. 돌봄과 성장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워크숍이 운영이 됐는데요. 세 번째 날에는 광희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생활 안내가 다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인문계 고등학교다 보니까 입시 지도에 대해서 전문성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진로 진학 특강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3월 달부터 진행되는 그런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학급 운영과 관련해서 협의회를 거치는 시간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3일간의 워크숍을 하면서 새로 오신 선생님들도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들을 표현을 하시는구나, 그 문화를 인지하고 이제 적응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친밀하고 그리고 학교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3월 달에 고교 학점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처음 이제 3월부터 12월까지는요, 주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활용해서 교사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새롭게 한번 시도를 했던 부분들이 교사들끼리의 협의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 학생들도 끌어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교사와 학생 간의 수업 간담회를 실시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좋았었던 것이 수업 방법이나 평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사의 이런 관점만 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관점도 이해할 수 있어서 교사들 입장에서도 좋았고요. 학생들도 자기들의 수업 태도에 대해서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서 같이 수업 분위기를 개선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편제표를 한번 정비를 했는데요. 그 편제표를 어떤 식으로 정비해왔는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2019년, 20년 선택 과목 수를 비교를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과목 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 기초교과 선택보다는 탐구나 교양 영역의 선택 교과가 많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사들의 다교과 지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편제에는 과목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 소인수 과목으로서 폐강되는 교과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학교 공동체 협의를 통해 실제로 계속 폐강되는 과목들은 편제에서 제외하고 그런 과목을 여기 보시면 그런 주문형 강좌라든가 공동교육 과정으로 열어서 학생들이 그 과목도 선택할 수 있는 체제로 편제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단위수를 전부 다 3단위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선택 교과 수를 3단위로 통일한 이유는요. 그 교과 영역 간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기초교과 선택, 특성화, 탐구, 생활교양 부분에서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개수 제한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과목을 학생들이 한 번 더 선택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 교과를 3단위로 지금 완성을 해놓은 상태고요. 기초교과목 같은 경우에도 3학년들도 3단위로 지금 다 맞추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기술과정 교과 특성화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학년, 3학년에 해당하는 이제 가정과학이라든가 식품과 영양, 공학 일반, 지식재산 일반 과목도 개설이 됐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가정과학과 공학 일반은 무학년제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런 특성화 교과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학생들의 체험이라든가 활동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져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흥미롭게 수업 활동이 진행이 됐고요. 2022년도에는 역시 식품과학이라든가 로봇 기구 개발, 로봇 지능 개발이라는 과목으로 연계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소인수 과목으로 여기 심리학과 교육학, 보건 과목이 개설이 됐는데요. 심리학과 교육학은 3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이 되어 있고 플러스 원 과목으로 해서 저희 학교에 배정되어 있는 고교 학점제 순회 전담 교사가 담당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과 같은 과목은 재작년까지는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이 됐었는데 문제가 됐던 것이 보건을 진로로 설정을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수업에 임하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무기력하게 수업에 임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보건 과목을 주문형 강좌로 편성을 해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친구들을 위한 수업을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1학기에 보건 과목을 개설한 결과 2학년 5명, 3학년 2명, 총 7명이 신청을 해서 수강을 했고요. 2학기에는 2학년 아이들이 이 보건을 심화한 과목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보건간호라는 과목도 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학교 보건 선생님께서 수업을 담당해 주셨거든요. 근데 학교에 재직 중인 선생님들께는 수강료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강사비를 드릴 수가 없어서 정말 순수하게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선생님께서 수업을 지도를 해 주셨는데 학생과 교사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강료 부분을 좀 챙겨드리고 싶어서 내년에는 온라인 교육과정 클러스터로 열기로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학교는 거의 3단위 체제로 다 완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 자체적으로 많은 선택 과목을 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은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더 열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광명 지역에 10개의 학교가 고교 학점제 TF팀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19년, 20년, 21년, 3년에 걸쳐서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 마을과 연계한 공동교육과정을 열자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거점 학교가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점 학교를 맡으려고 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만들어진 지 오래되지 않아서 시설도 괜찮고 선생님들 간의 그런 공감대, 고교 학점제에 대한 공감대도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 거점교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담당하기로 해서 21년도에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마을과 연계해서 한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가 2019년도에 이미 2학년 때 화법과 작문이라는 과목을 옆에 있는 기영도 문학관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수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때 교육적 효과가 좋았고 만족도도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어서 21년도에 기영도 문학관을 포함해서 다른 이제 3개의 기관도 같이 동참을 해서 4개의 교과가 만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문예 창작 인문이라는 과목이랑요, 연극의 이해, 상담 심리, 영상 제작의 이해 총 4개의 교과가 정규 수업 시간 일과 중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매주 수요일 5, 6, 7교시에 수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이 기관으로 가서 수업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밖에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수업 활동도 교육과정 클러스터 과목도 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선택 과목을 학생들이 자신들의 진로에 맞게끔 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컨설팅이 필요한데 컨설팅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자료를 이렇게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들 책이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학생들이 잘 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자체적으로 진로 및 과목 선택 포트폴리오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자료들 중심으로 해서 과목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고요. 선배들의 선택교과 수강 후기랑 그리고 실물 교과서 전시도 해서 학생들이 과목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수강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4월 말쯤에 1차 수강 신청이 이루어지고 1학기 말쯤에 2차 수강 신청이 이루어지는데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동안 1학년은 진로 상담 선생님께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교과 선택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셨고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들이 좀 부족했는데 올해는 2학년들에 대해서도 이런 한 명 한 명 컨설팅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 성과들을 정리를 했고요. 네, 시간이 지금 1분밖에 안 남아서 해도록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들의 그 자아 존중감 그리고 내가 수업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효능감이 이렇게 높아지는 계기가 됐고 학생들도 수업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만족도가 높은 그런 교육과정이 진행이 되어서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굉장히 자긍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2022년 올해 이제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조정을 해볼까 고민을 한 부분들인데요. 지금처럼 공동 교육 과정도 지속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그리고 과목 선택이나 컨설팅 같은 경우에도 1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 대상으로도 한 명 한 명에게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저의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표라서 떨리셨을 텐데도 전혀 그렇지 않게 잘 준비해 주신 내용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발표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아볼 차례인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우석 선생님께서 질문이 있으시다고 하셨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대구 강북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박우석이라고 합니다.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궁금한 게 한 개 있어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여기 광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모든 선택 과목을 이제 3단위로 통일을 하고 이제 2+1 블록 수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4단위로 통일을 해서 이제 2+1+1 블록 수업을 진행할지 아니면은 1+1+1+1로 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결국은 저희는 1+1+1+1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뭐 교과별로 이제 좀 상이한 이제 내용이 있겠지만은 2+1이나 2+1+1으로 하면은 이제 그 해당 주에 이제 2시간짜리 수업이 이제 빠지게 되면은 그만큼 리스크가 많이 크다고 많이 하는 그런 이제 두려움 때문에 저희는 뭐 2+1+1이 아니고 그냥 1111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하면서 2+1을 진행하면서 사실 또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지금 2+1으로 진행을 한 지 2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2+1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선생님들이 별 어려움 없이 그대로 기획을 하셨기 때문에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고민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수업 실수가 결강이 되면 그걸 보강하는 시간을 따로 잡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1+1+1 그러니까 시간을 단위 시간으로 떼어 넣으면 수업을 시작을 할 때 사실 1시간 50분 내내 몰입해서 수업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몰입해서 운영하는 시간은 한 30분 정도 그 정도 되는데 2시간 블록 타임을 하게 되면은 도입하는 시간을 2번으로 나누지 않아도 되죠. 2시간 수업이 이루어질 때 굉장히 집약적으로 수업 활동이 이루어져서 오히려 1시간씩 떨어뜨려 놓고 수업을 했던 것보다는 학생들의 수업 학습 목표에 도달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훨씬 2+1 체제 해봤을 때 확실하게 수업이 사는 부분 있어서는 학생 활동 중심 수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두 번.